예, 이 바이오 에너지 화학 과목에서는 수처리를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하수구를 통해서 그 필수가 이제 방출이 되죠. 이제 그것을 수처리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어, 이게 에너지 문제와 이제 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 이제 1 빌리언 피플이니까 1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음용수가 없어서, 깨끗한 음용수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억 명의 사람들은 위생이 좀 부족합니다. 그죠? 제가 한때 2013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제 가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로는 한 2025년까지는 전 세계의 약 4분의 1의 사람들이 이제 물 부족한 지역에서 이제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합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마 풍부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엔이 이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참 아껴 써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수도꼭지에 그냥 틀어놓고 막 내보내면서 손 씻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이제 담아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과 에너지와 또 기후 변화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제 물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폐수 중에 있는 많은 엄청난 바이오매스가 있죠. 여러분 유기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폐수를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물 부족으로 또는 깨끗한 물 부족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드는 건 좋은데, 이 에너지가 그럼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결국은 이제 전기로 처리하죠. 전기로 모터도 돌리고 다 이제 기계를 작동하는데, 그 전기 에너지는 지금 거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무슨 다른 발전도 좀 있긴 있는데 미미한 그 상황이요. 그래서 이제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은 화석 연료를 태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죠? CO2가 나오죠. 네, 온실가스라고 하는 CO2. 물론 CO2 말고도 더 강력한 온실가스가 있지만 그 양을 따지면 CO2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CO2가 나오면은 결국은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지표에서 이제 우주로 방출되는 그 적외선을 CO2가 공기 중에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온난화 효과가 일어나서 기후 변화가 일어서 결국은 물 부족이 또 더 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보통 보면은 한쪽에서 지금 너무나도 예전 같지 않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지금 거의 안 오는 지역이 많죠. 가뭄이 들고, 물론 다른 쪽에서는 홍수도 나지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년 강수량이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어떤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이 중요한데 이런 어떤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에너지를 얼마나 요구하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유스, 그죠? 우리가 파워로 이제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걸 보면은 이 13.5 테라와트 정도, 그죠? 13,500 기가와트 정도를 쓰고 이제 있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쓰는 시간만 곱하면은 그 전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50년까지는 이게 이제 왕창 늘어서 2배 정도 늘 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7,000 기가와트를 이제 다 쓰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인류가 이렇게 그냥 에너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참 자원이 풍부해서 어쨌든 이걸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 3,340 기가와트를 써요. 그죠? 현재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쓰는 에너지 중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그 양은 600 기가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5분의 1 이상이 되는 여기 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전기 에너지 생산을 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이 있어요. 하나 좀 크게 지으면은 그것이 1기가와트 정도를 담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여기서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뭐 수많은 그런 발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몸무게도 다르고 또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번 평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대개 이제 2,000 칼로리 정도가 하루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아주 건장한 20대 청년은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 이 정도 우리가 어린아이도 있고 또 노인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하루에 2,000 칼로리를 쓴다고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칼로리는 C 그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식품 하시는 분들, 영양학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라고 쓰는데 그 칼로리는 사실 우리 화학에서 말하는 킬로칼로리예요. 그러니까 2,000 칼로리를 하루에 쓰는데 이게 실제로는 200만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SI 단위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울로 바꿔요. 근데 워낙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메가주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8.4 메가주울 퍼 데이. 하루에 이제 우리가 8.4 메가주울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우리가 그럼 이것을 하루의 그 그러니까 86,400초로 우리가 나눠버리면은 대체로 100와트 정도를 우리가 매 순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보세요. 이런 백열전구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백열전구 많이 보셨죠? 저 어릴 때 이제 백열전구를 많이 이제 썼는데 100와트 백열전구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도저히 손으로 여기 겉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에너지도 빛에너지 나오고 열에너지도 나오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만큼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계산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놀라셨을 것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겁니다. 이거 그죠? 저처럼 이제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하루에 2,000 칼로리보다도 더 많이 에너지를 이제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나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하죠. 그죠? 일을 하고 움직이면은 그것도 다 에너지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 대사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은 그 세포들이 있죠. 몇십조 개 되는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주로 이제 거기에도 많이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에너지와 워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기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반 시설. 우리나라는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손을 씻고 어떻죠? 물을 그냥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하수를 통해서 결국은 하수 처리장에 모여서 이게 다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죠?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불을 켜잖아요. 그죠? 전구도 켜고 또 우리가 벽에 있는 어디입니까? 파워 아울렛에 우리가 뭐든지 꽂기만 하면은 모든 전자기기를 다 우리가 작동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이 없는 곳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에너지와 워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애뉴얼 에너지, 그죠? 1년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근데 이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 놓으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편한 생활을 할 수 이제 있습니다. 많은 이걸 유지하는데 또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죠? 30기가와트, 그죠? 또는 5 내지 6%. 그러니까 이 아까 슬라이드 본 것에서 이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의 5 내지 6%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거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터 이제 필수를 처리하는데 15기가와트가 이제 들어요. 이게 보면 이제 입방미터당 보면은 0.6kW hour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0.12에서 약 1 내지 2kW hour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에너지로 따지려면 어떡하죠? 킬로와트니까 1000 곱하기 hour니까 3600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울로다가 또 환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을 이제 처리하죠. 하수 처리장, 요즘은 이제 하수 처리장이라는 말 별로 안 쓰고 물 재생 센터라고 이제 그럽니다. 서울에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그죠? 서울이 워낙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물을 처리해서 이제 환경에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는 없죠. 마시려면은 또 다시 우리가 또 물을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는 염분도 제거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염분만 제거하는데도요 이렇게 들어요. 입방미터당 3.7 내지 650kWh라는 또 에너지가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에너지 미국만 보면은 15기가와트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들 필요가 없죠. 그 대신 어떻게 하죠? 이런 건 또 에너지는 또 다른 용도로 쓰면 되죠. 그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때 제가 기억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때는 뭐 이제 아직까지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에서 나온 것을 썼어요. 플라스틱은 물론 있긴 했었지만은 거의 안 쓰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뭐 음식을 장만하면 물론 이제 그때 사기 그릇 그죠 놋그릇에 하고 어디 이제 김밥을 싼다 그러면은 말이죠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싸고 뭐그 알루미늄 포일에다 싸는 것이 아니에요. 뭐 호박잎 같은 거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건 다 자연계에서 분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도 그때는 깨끗했어요. 비록 상하수도 시설이 없긴 했어도 그 할머니 댁 앞에 뜰에 이제 아주 깨끗한 우물이 있어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깃고 너무너무 물 맛이 좋았던 거 기억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럴 수는 없죠. 다시 그 실로 돌아가긴 어려우니까 어쨌든 폐수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든다는 것은 다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 미국에서는 15기가와트 정도 되고 입방미터로 치면은 0.6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2 내지 1 내지 2kW per 입방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폐수 그죠? 우리가 이제 매일처럼 나오는 뭐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또 이제 화장실에서 우리 대소변도 있죠. 다 이게 다 밑으로 하수구를 통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수에 포함된 많은 유기물들은 뭡니까? 유기물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웨이스트 워터지만은 사실은 웨이스트가 뭘로 됩니까? 이게 에너지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강조하겠지만은 웨이스트도 에너지다. 왜냐? 거기는 유기물이 여러분 유기물을 태우면 이제 불이 붙고 거기서 열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제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나오거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미국의 경우에는 보세요. 17기가와트. 왜냐하면 이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기물이 농도
그러니까 COD 또는 BOD, 그죠? Chemical Oxygen Demand 또는 Biological Oxygen Demand, 그런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아주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은 폐수에 포함된 에너지만 해도 17기가와트로서, 여기 보세요. 미국의 경우에 폐수 처리하는데 15기가와트가 들잖아요. 이게 더 좀이라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폐수에 포함된 에너지를 전부 다 전기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폐수 처리에 또 쓰면은 따로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함이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용 하수, 가정 하수 얘는 뭡니까? 이게 이제 올가닉 매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기물이죠. 그러니까 2 내지 5 킬로와트 아워 퍼 입방미터,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죠? 또는 4 내지 10배 정도.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폐수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일단 들어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어쨌든 일단 기본 개념만큼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